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새벽 2시 인터폰 소리가 귓속을 찢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이불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화면 속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아랫집에 사는 서유리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못 자요. 또 뛰셨죠. 또. 정숙 씨는 멍했습니다. 뛰다니요? 저는 혼자 사는데 누가 뛴다는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문 열어요. 대화 좀 합시다.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급히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유리 씨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제발 좀 조심해 주세요. 우리 애가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매일 이러면 어떡해요? 정숙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 뛰었는데요. 새벽 2시에 자고 있었죠. 도대체 혼자 사는데 누가 뛴다는 거예요? 서유리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 먹으면 청각이 둔해지나 봐요. 본인이 쿵쾅거리는 줄도 모르시네. 그만 좀 쿵쾅거리세요, 제발.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각이 둔해졌다고요? 저는 걷는 것도 조심하는데 슬리퍼도 푹신한 걸로 신는데 왜 저한테 이러는 거죠? 저는 정말 조용히 살아요. 밤에는 거의 안 움직이고요. 서유리 씨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귀신이 뛰어요. 매일 밤 11시만 되면 쿵쿵쿵, 새벽 2시에도 쿵쿵쿵. 우리 애 성적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은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서유리 씨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제일 문제야, 진짜.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난 걷는 것도 조심하는데 왜 나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혹시 또 소리가 날까봐, 혹시 또 아래층에서 올라올까봐. 어둠 속에서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바로 다음 날 아파트 단톡방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으니까요. 띠링, 띠링, 띠링. 다음 날 아침 정숙 씨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단톡방이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던 방인데 오늘따라 알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아래층 서유리 씨가 글을 올렸더군요. 윗집 노인이 매일 뛰어요. 새벽에도 쿵쾅쾅. 생활이 안 돼요. 우리 성적도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 씨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윗집 노인이라니 그게 바로 저를 말하는 거잖아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면 어쩌겠어요. 본인은 모르시겠죠. 요양원 가시지 아파트 생활이 힘드신 거 아닐까요? 저희 층도 가끔 소리 들려요. 진짜 심한가 봐요. 정숙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저보고 여기서 나가라는 말인가요? 댓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유리 씨가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윗집분 치매 초기 아니세요? 본인 소리도 모르시나 봐요. 어제 새벽에 직접 올라가서 말씀드렸는데도 오늘 아침에도 쿵쾅쿵쾅. 정숙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치매라고요? 제가 치매 환자처럼 보인다고요?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냄새도 올라온다던데 키읔키읔 진짜 민폐네. 독거노인 문제 심각해요. 관리사무소에서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나이 드시니까 발 질질 끌고 다니시던데 본인은 모르세요. 정숙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냄새라고요? 저는 매일 청소하고 환기하고 깨끗하게 살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박정숙 씨 댁이시죠?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집에서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저 혼자 조용히 사는데요. 경비 아저씨는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심해 주셔야 해요.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다들 예민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 무렵 마트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엔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마치 정숙 씨가 없는 사람처럼. 정숙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저는 투명인간이 된 건가요? 이웃들 눈에 저는 민폐 노인 치매 환자, 냄새나는 독거노인으로 보이는 건가요? 마트에 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또 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날 밤 정숙 씨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습니다. 발소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쿵, 쿵, 쿵. 그날 밤 11시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쿵, 쿵, 쿵. 규칙적인 진동이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둔탁한 소리. 마치 누군가 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떨렸습니다. 바닥이 살아있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쿵, 쿵, 쿵.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정숙 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동은 귀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새벽 1시가 되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숙 씨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다시 시작됐습니다. 쿵, 쿵, 쿵. 정숙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잠을 자긴 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11시가 되자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쿵쾅쿵쾅. 정숙 씨는 바닥을 내려다 봤습니다. 혹시 아랫집에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의 방향이 아래에서 올라오는데 정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랫집을 의심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또 치매 노인이 헛소리한다고 할까요? 사흘째 되는 밤, 정숙 씨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봤습니다. 혹시 침실에서만 들리는 건가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실도 침실도 화장실도 집 안 어디에서든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쿵쾅쾅, 쿵쾅쾅. 정숙 씨는 귀를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나흘째 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서유리 씨였습니다. 정숙 씨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또 올라온 거예요. 문을 열자 서유리 씨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젠 대놓고 복수하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숙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유리 씨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 소리. 매일 밤 쿵쾅쿵쾅. 우리 집 천장이 떨어질 것 같다고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일부러 하시는 거죠?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 소리 들어요. 저도 못 자요. 근데 그게 제가 낸 소리가 아니에요. 서유리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귀신이 뛰어요. 윗집 미쳤네 진짜. 내일 관리사무소 가서 정식으로 민원 넣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쳤다고요?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진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쿵쾅쾅쾅쾅. 마치 누군가 고의로 더 세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소리가 멎었습니다.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잘못인가?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아니면 누군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는 건가? 그리고 며칠 뒤 저녁 정숙 씨의 인터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유리 씨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정숙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사과를 하는 거지? 누구신데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에 사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머니한테 큰 피해를 드렸습니다. 정숙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피해를 드렸다고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거실로 들어온 남자는 소파에 앉자마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우퍼를 설치했어요. 천장에다가. 복수하려고요. 정숙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퍼요? 그게 뭔데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저주파 스피커요. 천장에 대고 진동을 쏘는 기계입니다. 저희 집 천장, 그러니까 서유리 씨네 집 바닥을 떨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위층까지 올라간 줄 몰랐습니다. 정숙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소리가, 그 진동이 이 사람이 만든 거였단 말인가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1년 넘게 참았어요. 서유리 씨네 집에서 매일 밤낮으로 뛰어요. 애들이 거실에서 뛰고 의자 끄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몇 번을 말씀드려도 안 들어요. 오히려 저희 보고 예민하다고 아파트 생활 처음이냐고 비웃더라고요. 정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서유리 씨가 진짜 가해자였단 말인가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우퍼를 샀어요. 복수하려고요. 밤마다 틀었죠. 그 여자네 집 바닥이 떨리게. 근데 그게 위층까지 올라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쟤 때문에 고생하신 거예요. 단톡방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사과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올라온 서유리 씨 단톡방의 조롱, 치매 환자 취급, 그리고 끝없는 진동. 모든 게 오해였던 거예요. 저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억울하게 끼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퍼는 치웠습니다. 이제 아주머니도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정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 여자는요? 서유리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세죠. 자기네는 조용히 산다고 아랫집이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한테 한 것처럼요.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피해자인 척하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민폐 노인으로 만들었어요. 단톡방에 저를 조롱하게 만들고 이웃들이 저를 외면하게 만들었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남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여자는 피해자인 척하지만 진짜 괴물이에요. 자기가 소음을 내면서 남한테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저도 아주머니도 다 당한 거예요. 정숙 씨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억울했구나. 이 사람도 저처럼 참다 터진 거구나. 정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대로 참고 사실 건가요? 남자가 정숙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같이 끝장을 봅시다. 그 여자한테 제대로 보여줍시다.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 정숙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끝장을 본다고요? 어떻게요?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을 바꿔 살아요. 제가 아주머니 집으로 올라가고 아주머니는 제 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그 여자는 위아래에서 동시에 당하게 될 거예요. 저희 가족이 위에서 뛰고 아주머니는 우퍼로. 정숙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위아래에서 동시에. 그럼 서유리 씨는 제가 당한 것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되겠네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한가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우리가 시끄럽게 해볼 차례네요. 이틀 후 이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숙 씨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살림은 간소했으니까요. 최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빠르게 집을 바꿨습니다. 정숙 씨가 최민수 씨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유리 씨 바로 아래층이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정숙 씨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유리 씨 바로 위층이었습니다. 이제 서유리 씨는 위아래로 샌드위치처럼 제대로 끼인 셈이었습니다. 최민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준비되셨어요? 정숙 씨는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저 위에 서유리 씨가 살고 있겠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민폐 노인으로 만든 그 여자가. 준비됐어요. 그날 밤 11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최민수 씨가 위층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일부러 발뒤꿈치에 힘을 주며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침실을 왔다 갔다. 동시에 정숙 씨는 아래층에서 우퍼를 켰습니다. 최민수 씨가 남겨둔 그 기계를요. 천장을 향해 저주파를 쐈습니다. 웅웅웅. 서유리 씨네 집 바닥이 떨렸을 겁니다. 10분쯤 지나자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서유리 씨가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요? 이 기분이 어때요? 우퍼를 더 세게 틀었습니다. 웅웅웅웅. 천장이 떨렸습니다. 위층에선 최민수 씨가 계속 뛰었습니다.
쿵쿵쿵쿵. 30분이 지나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서유리 씨가 위층으로 올라간 모양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현관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서유리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진짜. 늙은이가 밤에 뭐 하는 거야? 귀도 안 들리나 봐. 진짜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띠링동. 인터폰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요. 할머니 문 열라고요. 매일 이럴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서유리 씨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떨렸습니다. 최민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사 왔어요. 여기가 제 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윗집 할머니는요? 윗집 할머니요? 이사 가셨던데요. 그런데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서유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음이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최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소음이요? 아파트 생활이 처음이세요? 이 정도는 생활 소음인데요. 혹시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정숙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최민수 씨가 서유리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였습니다. 서유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생활 소음이 아니라고요. 이건 너무 심해요. 그럼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든가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 뿐인데. 아, 그리고 밤에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거, 그거 불법 아닌가요? 쾅.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11시가 되자 위아래에서 동시에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쿵쿵쿵. 웅웅웅. 서유리 씨네 집은 진동과 발소리에 둘러싸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숙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서유리 씨와 마주쳤습니다. 서유리 씨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유리 씨가 정숙 씨를 알아봤습니다. 아, 윗집 아주머니? 이사 가셨다면서 왜 여기 계세요? 정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서유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더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정숙 씨는 새벽 2시에 알람을 맞춰뒀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일어나서 우퍼를 켰습니다. 웅웅웅. 위층에선 최민수 씨도 움직였습니다. 쿵쿵쿵. 새벽 2시. 서유리 씨가 정숙 씨에게 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5분 후 천장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요. 정숙 씨는 우퍼를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볼륨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든 여자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한번 진짜로 당해봐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유리 씨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모두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유리 씨가 정숙 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유리 씨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위아래에서 소리가 너무 심해요. 우리 가족 전부 미치겠어요. 정숙 씨는 서유리 씨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생활이 처음이세요. 이 정도는 생활 소음인데요. 혹시 귀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서유리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듣게 된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생활 소음이 아니에요. 이건. 정숙 씨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서유리 씨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정숙 씨는 서유리 씨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사과부터 하세요. 치매 환자라고 하신 것, 요양원 가라고 하신 것, 단톡방에 올리신 것,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서유리 씨는 입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복수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왔습니다. 정숙 씨는 창문 너머로 순찰차를 봤습니다. 서유리 씨가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유리 씨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유리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위아래에서 매일 밤 소음이 나요. 우리 가족이 한 달째 제대로 못 자요. 애는 학교도 못 가고 남편은 회사에서 졸고 저는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위에선 쿵쿵거리고 아래에선 집이 떨려요. 이건 생활소음이 아니에요. 이건 고의예요. 경찰관이 위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민수 씨가 나왔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밤에 소음을 내신 적 있으세요? 최민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걷고 씻고 자고. 특별히 뛰거나 그런 적 없는데요. 경찰관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숙 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밤에 소음을 내신 적 있으세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노인이에요. 밤에 뭘 하겠어요. 조용히 자죠.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위층 분도 아래층 분도 특별한 소음을 내신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법적으로는 생활소음 범위 내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유리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이대로 살라고요?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층간소음은 민사 문제라서요. 서로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이사를 고려하시든가요. 이사요? 서유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음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쿵쿵쿵, 웅웅웅. 서유리 씨네 집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만 좀 해요. 미치겠다고요. 이틀 후 이삿짐 센터 차가 왔습니다. 서유리 씨네 집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서유리 씨 가족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고 남편은 지쳐 보였습니다. 서유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유리 씨와 정숙 씨가 마주쳤습니다. 서유리 씨는 정숙 씨를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서유리 씨 가족이 떠났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파트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리 씨가 올렸던 글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요양원, 민폐 노인. 그 모든 말들이 흔적도 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같은 층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정숙 씨를 외면했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번엔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잘 지내요. 덕분에 조용히 잘 살고 있어요. 일주일 후 최민수 씨가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다시 집을 바꿀까요?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게 좋으시겠죠?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살래요. 최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위에서 살게요. 이제 조용하니까 어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조용하네요. 내가 원하던 평화예요. 최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참기만 하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진동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가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미소였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답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곳에서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숙 씨의 삶은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운 조용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조용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혼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몰릴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처럼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야말로 가장 빛나는 복수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은퇴 후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DJ가 된 김영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전하고 때로는 제 이야기처럼 함께 웃고 울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은 제가 다음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